안녕하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고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5천 전면교육 첫 시간에 5천 전면교육이 무엇인가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소질, 능력, 제가 탤런트라고도 얘기했죠. 그걸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바른 방법을 갖고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단면적인 교육이 아니라 다면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5가지 요소,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5가지가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 5가지를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는가 그걸 좀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또 같이 연구하고 또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고 오늘 하나하나 좀 강론을 얘기 드리죠. 지난번에 제가 그 인간의 자기의 달란트를 키우기 위해서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거기에 지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냥 뭐 지혜로워져라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첫 번째는 지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배워야 되고 또 그런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지력을 키우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력을 키우는데도 그냥 마음의 힘이 커져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목표의식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반응력을 기르고 이런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에서 전부 25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25가지 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혜 위주의 5가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배우도록 하겠어요. 지혜로워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쉬운 얘기지만 뭐가 지혜인데요? 그렇게 물어보면 정말 어려운 얘기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이한테 지혜로워져라 그렇게 얘기하면요 정말 어떤 때 보면요 화가 나요. 누가 지혜롭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지혜롭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뭐 지혜로워진지를 알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지력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 잘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죠. 지력 중에는 공부 잘하는 게 포함돼요. 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요, 뭐 가진 게 많더라도 매일 거짓말이나 쫓아다니고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력에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지력을 얘기하자면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짜 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부닥치는데 그중에는 거짓말도 있고 진짜도 있겠죠. 그중에 참을 구별해내는 사람이 참다운 삶을 살고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 잘해도 성적이 높아도 참과 거짓을 구별 못하면 그는 지혜롭지 못하고 지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력의 정의를 저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그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는 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지력하면요. 지식 이렇게 생각하죠. 지력과 지식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지면 지력을 갖는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인데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게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현대 문명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현대 문명은 뭐냐면요.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하루에 새로운 지식이 80만 건 이상이 생긴대요. 정말 그렇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요. 202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73일, 그러니까 3달도 되기 전에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이 2배로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지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볼게요.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땄어요. 지식이 많아요. 내가 박사네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만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일생을 두고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고도의 더 좋은 지식이요. 널려 있을 정도로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지력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시대에서 진정한 지력은요. 지식이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건 뭐냐면 나한테 들어온 지식을 잘 운영하는 능력이에요. 운전하고 운영하는 능력이라고요. 지혜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지혜를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라는 것은 나한테 들어온 지식을 바르게 운영하는 사람. 이게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진짜 지적인 힘은 지식만 갖고는 안 되고 뭘 가져야 돼요? 지혜. 지혜라는 건 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운영하는 능력이에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즘 컴퓨터 다 사용하죠? 컴퓨터를 보면요. 지식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데이터, 메모리 그런 데 지식이 들어가죠.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컴퓨터를 못 움직여요. 컴퓨터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OS라고 그러는데 영어로요. Operating System, 운영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옛날에 DOS 이런 거 DOS 그다음에 요즘 윈도우즈 그런 거 들어봤죠? 그게 운영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컴퓨터에 들어있더라도 운영 시스템을 돌리지 않으면 그게 컴퓨터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운영 시스템이 나오면 결과가 어떨까요? 별 볼 일 없는 게 나온다고요. 하지만 같은 지식이라도 운영 시스템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나 이런 세상을 살면서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접수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지식이 들어왔지만 내가 이 지식을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이 고급이면은 좋은 결과가 나와서 내가 지적인 힘을 갖는 거고 운영 시스템이 별 볼 일 없으면은 그냥 지식의 덩어리만 갖고 있는 거지 별로 이 지적인 힘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력을 가지려면은 지혜로움을 가져야 되고요.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식을 운영하는 힘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그럼 지식을 운영하는 건 또 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운영하는 지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혜로움을 좀 알기 쉽게 5가지를 갖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저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요즘 정보 시대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정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 잘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독서 하시잖아요? 그럼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은 1분에 한 몇 자 정도 읽는 정도로 독서 능력이 생기는지 아세요? 별로 잘 안 들어보셨죠?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한국에 그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검사를 다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봤더니 1분 동안에 독서 능력이 500자 내지 600자 정도를 읽고 이해해요. 1분 동안에 한국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정상적인 한국인이라 그러면 몇 자 정도를 읽고 이해해야 되냐면요. 1200자 정도를 읽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보 처리 능력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반 정도밖에 이해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육은요. 정보 처리 면에 있어서는 반밖에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시다. 이제 앞으로 배워가겠지만 저희 5차원 전면 교육에서는 속해 독서법이라는 걸 훈련하게 돼요. 여러분들 같이 해볼 거예요, 나중에요. 근데 속해 독서법을 훈련하면은 한 3개월만 열심히 하면요.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독서 능력이 그냥 정상인이 돼요. 그럼 500-600자 읽던 사람이 몇 자 읽게 되는 거예요? 1200자 정도. 그러면 정보 처리 능력이 몇 배가 느는 거죠? 2배가 늘잖아요. 그러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중고등학교 6년의 공부를 몇 년에 마칠 수 있을까요? 3년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6년 동안에 6년어치 지식이 아니라 12년어치 지식을 얻는 게 가능하다고요. 조금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3배 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 6년 동안에 6년어치 지식이 아니라 18년, 20년어치 지식을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밤새도록 공부해도 20-30%의 지식을 평소보다 더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하지만요, 방법론을 바꾸면은
200%, 300% 이상의 지식을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럼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동의되시겠어요? 그래서 정보처리 능력이 뛰어난 것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전부 5가지를 제가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데 정보처리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요. 먼저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건 동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먼저 숲을 보고 그다음에 뭘 보라고 그래요. 나무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물을 보거나 사건을 볼 때 전체를 먼저 보는 능력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퍼즐 게임 아시죠? 애들 그림 조각 맞추는 퍼즐 게임을 보면은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이 놀이하는 퍼즐 게임은 그림 조각이 많지 않죠. 뭐 10조각에다가 크죠. 그럼 이걸 다 뜯어놔가지고 맞춰보라 그러면 애들이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뭐 10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다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른들도 하는 퍼즐 게임이 있대요. 500조각, 1000조각짜리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1000조각 되는 퍼즐 게임을요. 확 흩어서 땅에다 펼쳐놓고 어른들부터 맞히라 그러면 맞힐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못 맞춰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렇죠? 근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걸 다 맞춰놨을 때 마지막 최종 그림인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를 본 사람은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맞출 수 있잖아요. 같은 덩어리가 있더라도 어떤 그 지식이 있더라도 전체를 먼저 본 사람은 그걸 맞출 수 있지만 못 본 사람은 못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거나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일을 해결하거나 전체를 본 사람은 그걸 해결할 수 있지만 부분부터 본 사람은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동양의 지혜에서도 아주 중요한 덕목 하나가 먼저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뭘 보라는 거예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만 보면 안 돼요. 전체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또 뭐도 봐야 돼요. 부분을 보는 능력을 가져야죠. 세 번째는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주 좋은 책을 읽으면 내 마음에 뭉클하게 그 감동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돼요. 뭐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더라도요 그것이 내 행동화가 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떤 책을 봤을 때 내 마음이 뭉클한 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구체화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리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행동한 사람이에요. 내 호주머니에 1,000원이 있는데 그 1,000원을 내일 우리 옆집에 철이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라면이라도 하나 사다 갖다 주리라.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람이죠. 매일 말로만 떠드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언어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어학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모든 지식은 언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프로그램 중에 제가 외국어 하나를 아주 제가 끝장냈다고 전번에도 그랬죠? 네, 끝장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 외국어를 하나 우리가 극복할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 아주 극대화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고요. 마지막으로요. 자연 세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과학 시대고 우리가 이 많은 그 과학에 대한 우리가 이론을 알아야 되고 과학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과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과학을 잘하는 거고 또 자연 세계를 잘 이해하면 그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요. 우리 교육 얘기를 하면서 리비히라는 사람의 그 물통 얘기를 해드렸죠. 그거는 과학의 얘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과학의 얘기지만 그건 자연세계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자연세계를 잘 이해하면은 거기로부터 아주 수많은 지혜들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 물어요. 만약에 내 자신 물어 지혜롭다 했을 때 그냥 괜히 지혜로워져라 이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정보 처리 능력을 길러주는 것. 두 번째 뭐예요? 먼저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는 능력을 갖는 것. 세 번째,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네 번째, 언어를 잘 이해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다섯 번째로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혜롭다는 건 이해됐는데 어떻게 해야지 정보처리 능력을 갖고 어떻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전체를 먼저 보고 부분을 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110 학습 원리라는 거고요.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학습, 뭐 학문이라고도 돼요. 학문이라고도 표현을 학습의 또 학문의 9단계를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110 학습 원리라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학교에서요. 어떤 학생들에게 공부를 100개를 가르쳤어요. 그럼 100개를 다 알게 되나요? 어떤 거예요? 못 알죠?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몇 명은 알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100개를 가르쳐주면 보통 이렇게 학생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몇 명은 안 되지만 90개에서 100개 알고요. 그렇죠? 또 어떤 애들 몇 명 안 되지만 뭐 10개, 뭐 20개도 모르는 아이들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중간이 보통 5, 60개를 안 되는 거예요. 대다수 많은 아이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런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못하는 애들도 4, 50개 알고, 네? 중간 애들은 그럼 6, 70개 이상 알고, 또 그래가지고 뭐 아무리 해도 뭐 100개니까는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뭐 공부 잘하는 애들도 90개, 100개 알죠. 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성적이 낮은 아이들도 4, 50개 정도부터 알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그건 이런 거예요. 100개를 다 가르쳐주면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처음에 뭐 모르는 애들 10개, 20개도 모르잖아요. 처음에 몇 개만 가르쳐주냐면요. 110 학습 원리니까 몇 개 가르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굉장하시네. 이제 지혜로워지신 거예요, 벌써. 몇 개냐면요. 100개를 가르쳐 주지 말고 100개 중에 10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개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개가 무엇냐가 중요해요. 이 10개가 뭐냐면요. 안 가르쳐 준 90개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가장 연관 관계가 많은 거. 상관 관계가 많은 거. 다시 연결고리가 많은 거를 찾아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뭐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찾는 방법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찾는 방법도 배울 거예요. 이거를 상관관계 학습법이라고 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우고 다른 90개하고 연결고리가 많은 10개를 골랐다고 가정합시다. 그래가지고요. 이 10개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100개를 가리키면은 이렇게 저렇게 혼동되는 애들이 10개만을 가르쳐주면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어떤 아이들한테요. 다 치우고 10개만 가르쳐서 이걸 완전히 알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90개를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르쳤어요. 요거를. 그러면 이건 새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연관관계가 돼 있으니까는 이건 새로 배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0개를 가르쳐주면은 뭐 이건지 뭔지 몰라서 복잡해서 몰랐는데 다른 거하고 연결고리가 많은 10개만 충실히 배우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걸 다 배워서 그걸 익힌 다음에 나머지를 배우면요. 아주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애들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4, 50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10 학습 원리예요. 제가 이 원리를 알려드리냐면요. 지금 이제 지력이라는 거, 우리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식을 잘 운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식을 운영하는 방법, 지식이라는 게 너무너무 광범위하게 많잖아요. 그걸 다 배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배우다 지쳐서 못한단 말이에요.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 공부를 포기하는 애들이 그런 거예요. 해보다가 이젠 안 된다 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데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걸 먼저 찾아서 몇 개 안 되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익히게 되면 나머지를 다 익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학습, 학문, 이렇게 지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많은 걸 배워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9개만 배우면은 그 9개가 다 연결이 돼서 나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개가 바로 학습의 9단계 혹은 제가 학문의 9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은 언어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걸 얘기했죠. 그 언어가 바로 정보예요. 그렇죠? 그럼 그 언어라든가 정보가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와서 학습이 되고 지적인 힘을 주는가 보면요. 크게 3가지의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요. 지식이 나한테 입수돼야 돼요. 그렇죠? 지식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뭐 아무 지적인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입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입수되는 것만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건 이해해야 될 텐데요.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지식이 고도화가 돼야 돼요. 이게 뭔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전화번호 같은 걸 물어서 이렇게 수첩에다 적죠. 그럼 지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입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100개를 적었어요. 그럼 내가 100개의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 100개의 전화번호를 분류를 했어요. 김 씨, 이 씨, 최 씨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똑같이 100개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쭉 적어놓은 100개하고 분류를 해놓은 100개하고는 가치가 틀리겠어요? 다르겠어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입수했더라도 그 지식을요, 내부적으로 조직화하고 그거를 재배열시키면요, 뭐가 변해지냐면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지식을 입수만 하면은 아주 초급의 지적인 힘을 가져요. 하지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고도화시키면은요, 지식의 가치가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에는 뭐가 약하냐면 입수하는 데는 눈을 벌겋게 뜨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그걸 내 머릿속에서 뭘 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고도하는 능력을 훈련받은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식은 많이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뭐가 약하냐면 지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도화해야 되고요. 3번째는요.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지식이 입수되고 고도화된다면요.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돼야 되죠. 되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남에게 잘 발표하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지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강의를 들어보면요. 뭐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은 그거는 지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현대 사회에서 지적인 힘은요. 잘 표출해야 돼요. 영어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발표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요. 잘 발표하고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그게 얼마나 막강한 힘인지 알죠? 똑같은 상품이 있더라도 그걸 잘 표출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돈도 많이 벌고 큰 힘을 갖지만 굉장히 좋은 거 같더라도요. 좋은 거라도 가서 얘기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팔아먹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점수 몇 점 오른다.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지력을 갖는다는 거는 정보를 잘 입수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고도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표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건 단순히 학교 공부하는 데만 필요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런 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주부 생활로서 어머니 활동을 할 때도 이거야말로 진짜 필요한 거예요. 아이를 기를 때요. 아이들의 필요한 정보를 잘 입수해서 그중에 쓸데없는 거 다 쓸데없는 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짓말도 많아요. 지력이 있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걸 내가 입수해서 그거를 그저 로봇처럼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내면에서 어떻게 돼요? 고도화시켜서 정말 발전시켜서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돼요? 잘 표출해서 그게 정말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정말 지력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을 승리시킬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지력을 갖는다는 건요. 우리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강의 들으면서 이거 잘 배워서 우리 아이들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 생각만 갖지 마시고 이거 잘 들어서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입수해야 된다. 그러면 책을 읽고 그런 게 입수 아니에요? 독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여러분들 그냥 독서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고 이걸 이해하면은 입수하는 능력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고도화, 또 여기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표출하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훈련하면 표출하는 방법을 아주 고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도화시키는 그 방법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요. 입수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요. 정보의 양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정보의 뭐라고요? 양.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1분에 500자 정도 읽는 사람하고 1분에 1200자, 1800자, 2000자 읽는 사람하고는 동시에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같을까 틀릴까요? 틀죠.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지적인 힘을 갖겠어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의 양이 들어온 사람이 자기의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보의 양을 늘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 늘리는 방법으로 애들 불어 양 늘려라 양 늘려서 늘려나요?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나는 뭐를 해줘야 돼요? 프로그램 혹은 커리큘럼이 운영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다 배울 거예요. 속해독서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속해독서법을 배우면은 아까 얘기대로 한 3, 4개월 열심히 하면은 누구나 자기의 독서 속도를 정상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배 정도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양이 많이 들어온 것 갖고는 안 돼요. 들어왔는데 전부 잘못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질이, 그렇죠. 질이 제대로 좋은 질이 들어와야죠. 질이 높다는 건 뭐냐면요. 정확하고 옳은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 같고 거짓말된 정보가 다 들어와 보면 내가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을 늘리는 방법이 글 분석법이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뭘 또 배워야 되냐면요. 정보가 들어올 때는요. 2가지 형태로 들어와요. 하나는요. 사실, 영어로 미안합니다. 영어로 fact, 사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사실만 정보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되냐면 정서, feeling, 이게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과 정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어머니가 어느 날 화가 나서 아이를 야단치는 거예요. 너 같은 녀석은 없는 게 좋겠어.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없는 게 좋은가 보다. 그럼 집 나가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요. 너 같은 아이는 없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사실이 없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feeling, 정서는 뭐예요? 너 좀 잘해가지고 더 훌륭한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과 정서를 구별할 수 없는 애들은 그 얘기 듣고 어떡하는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 있어서 이 사실과 이 정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훈련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훈련이 구체적으로 안 되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 어른들이지만 우리들 중에서도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이게 업되는 사람은 뭡니까?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는 법이 글 감상법이라는 것을 이제는 앞으로 배우게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또 뭘 배워야 되냐면요. 들어온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고도화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고도화시키려면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보가 들어왔을 때, 전화번호가 들어왔을 때 그냥 막 쓴 거하고 그거를 순서를 바꾼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직화한다고 그래요, 정보를요. 뭐 조직한다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정보를 조직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아 교육을 해서, 아니 자녀 교육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걸 그대로 쓰는 거하고 그거를 잘 조직화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직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공학습법이라는 거예요. 고공학습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문제를 볼 때 저 고공, 높은 데서 바라보듯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지혜 중에 먼저 전체를 보고 나중에 뭘 봐야 된다 그랬죠?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 학습법이라는 걸 하나 더 배워요. 아까 백십 학습 원리 할 때 자료가 있을 때 서로 연결고리가 많은 것들,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10개를 먼저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훈련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자료가 있을 때,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요. 개념 심화를 해야 돼요. 이거 좀 어려운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개념 심화예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살펴보면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교육 얘기하면서 교육 개혁하자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다 교육 개혁하자 그러는데요. 개혁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개혁이 뭔 것 같아요? 개혁, 그럼 뭘까요? 네, 뭐 바꾸는 거, 변화되는 거. 개혁 뭐 같아요? 네, 바꾸는 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하지만요, 내가 여러분들 바꾸는 거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교육을 좀 잘하려고 그러는데 안 바꿔요.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개혁하려면. 그래서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뭐 감옥에 넣어. 그럼 그 개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개혁하면 바꾸는 것 그렇게 보지만요. 또 나쁜 거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개혁이라는 것은 좋은 쪽으로 개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를 잘 살펴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혁명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교육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개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똑같은 용어에 대해. 남을 사랑합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도 각자 마음대로 그냥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어떤 그 들어온 지식을 정말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가 없는가를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지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너 제대로 알아라 그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개념 심화 학습법이라는 것을 배우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이제 고도하는 거에서는 의식화라는 게 있어요. 어떤 지식이 있을 때요, 그 지식이 진짜 내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그 지적인 힘이 내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필요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물통이라고 봅시다. 내 안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물을 집어넣으면 물만 먹죠. 참된 걸 집어넣어야 되죠. 그런데 외부에는 참과 거짓이 다 있죠. 그런데 참만 넣으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둘 중에 참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능력일까? 이게 지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내 몸에다가 참된 걸 담았다 그래서 내가 참된 사람이 꼭 되나요? 어떻게 아시네요?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말은요, 참된 얘기하고 멋진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말만 그렇고 진짜는 안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 지식으로 머릿속에 집어만 넣지 그것이 내 깊이 내면화되고 의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만 그러는 거지 진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식이 들어온 것을요, 의식화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이제 질문학습법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서 이제 고도화시키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지식이 들어왔고 그걸 내면적에서 고도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출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평면적 표출이에요. 평면적 표출, 용어가 좀 상소하죠? 근데 신경 안 써도 돼. 제가 다 만든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사람이 정보를 표출하는데 첫 번째는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알리는 게 평면적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입체적 표출이에요. 입체적 표출은 사실만 얘기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에다 뭐를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했대 정서를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마음속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사실만 전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요. 이 강의가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내 마음속에 그런 깊은 정서와 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라고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요. 그냥 공부 시간에 그냥 내가 수업료 받았으니까는 그냥 지식 전달한다 해가지고는요. 실제로 우리의 깊은 마음에 서로 공감대를 갖지 못하잖아요. 그래서요. 인간이 대화를 하더라도요. 급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급수는요. 그냥 사실, 그냥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관계는요. 별로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사실만 밥 먹었어? 뭐 먹었어? 뭐 그런 거 갖고 어디 뭐 사람이 깊어지겠어요? 거기에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한 단계를 높이려면 자기의 정서를 담아야 돼요. 아,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혹시 그 밥 먹으면서 뭐 힘든 일은 없었는가? 또 요즘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은 없었는가? 아이들한테 너 공부 몇 점이야? 이거 하고요. 네가 공부하면서 힘든 일, 또 네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 그런 정서를 나눈 거는 이미 급이 틀리잖아요. 물론 한 급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서 위에 우리의 사상, 생각을 나누면 하나의 급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면적, 입체적 글쓰기라는 거는 단순히 사실만 나누는 게 아니라 뭐까지 나누는 거예요. 정서까지 나누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제적으로 이제 종합적 제가 그 글쓰기라 그러는데요. 종합적 글쓰기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돼요? 쓰여져야 되잖아요. 지식이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쓰여져 있어야 돼요. 많은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수학 지금 살면서 쓰여집니까? 안 쓰여집니까? 국어 쓰여집니까? 안 쓰여집니까? 영어도 잘 쓰여집니까? 그냥 시험 볼 때만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그걸 다 끄집어내겠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국어요. 우리 삶에 다 쓰여지는 거예요. 수학이요? 다 쓰여지는 거예요. 영어, 역사, 철학, 체육 다 쓰여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배웠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받는 것 갖고 안 돼요. 그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식을 흡수하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이런 지식이 들어왔을 때 잘 처리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진짜 지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언어를 하나 극복하는 그 공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라는 것을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6년 뭐 또 대학까지 간 분들은 대학 4년 뭐 이렇게 해도 영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 지식은 나한테 들어왔더라도 그걸 운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어 시험을 보는 데만 활용되는 거지 실제로 영어를 내가 쓸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지식을 운영하는 학문의 9단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익히고 여러분들이 훈련될 수만 있다 그러면 여태까지 갖고 있는 지식을 몇 배고 늘려서 다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요. 단순히 뭐 국어 공부하는 데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공부는 역사 공부하는 데도 쓰여지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과학을 공부하는 데 쓰여지는 거고 또 이런 것이 어디에도 쓰여지냐면 수학 공부하는 데도 쓰여져요. 수학을 못하는 애들 보면요. 수학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애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수학 못하는 애들이 왜 수학을 못하냐면요. 문제를 읽어도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식의 문제보다 그 지식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지혜들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물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는 것보다 어떤 방법이 좋다 그러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듯이 공부에 지식을 넣어주는 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운영하는 방법,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들의 지력을 늘리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제가 이제 우리 그 교육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학문의 9단계라는 걸 설명드렸는데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훈련할 시간이 있겠지만 이걸 뭉뚱그려서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서 독서를 하는 것인가. 이건 이제 독서하는 능력인데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독서를 하기 시작하면요. 지금 한 학문의 9단계가 머릿속에 익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독서하는 방법을 제가 그 5차원 독서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독서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태까지는 이렇게 독서하는 거예요. 60분 시간이 있으면요. 몇 분 동안에 책을 읽냐면 60분 동안에 책을 읽어요. 그럼 60분어치에 뭐가 들어갑니까?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독서 방법이 가장 저급한 독서 방법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60분 시간이 있으면은 몇 분만 책을 읽냐면요. 40분만 책을 읽어요. 그러면 지식이 몇 분어치 지식만 들어가요? 40분어치 지식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보다는 훨씬 지식이 적게 들어갔죠? 그럼 손해본 것 같죠? 아니에요. 손해보지 않아요.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몇 분 시간이 남았어요? 20분 남았잖아요. 20분 동안에요. 책을 읽는 걸 멈추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태까지 읽은 것들을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하는 게 바로 고도화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면서 자료들을 이렇게도 배우라고 저렇게도 배우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재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동안에 고도화가 되면서 가치가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훨씬 늘어나잖아요. 뭐와 똑같으냐면 100개 전화번호부를 바꾼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생각을 자꾸 해서 고도화를 계속 시키면은 여기 60개가 들어왔어요. 여기 40개밖에 못 들어왔어요. 그렇죠? 40개밖에 못 들어왔지만 이 40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고도화시키면 40개가 몇 개가 될 수 있어요? 80개도 될 수 있고 120개도 될 수 있고요. 1000개도 될 수 있고 10,000개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뭐냐면요. 결국은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하면서도 어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식을 입수하는 데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역사 성적은 높은데 뭐가 없어요? 역사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역사의 지식만 있지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요. 역사의 의식은 지식이 고도화하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윤리 성적은 높은데 뭐가 없어요? 윤리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체계에서요, 뭐 좋은 얘기 들었다 해서 그것이 내가 윤리성 있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조직화되고, 그렇죠? 개념이 심화되고, 내면화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어떤 그 힘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이런 독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60분 있을 때 60분 읽지 마라. 20분 읽고, 40분 읽고 20분 생각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지식을 입수하고 고도하고 그 다음에는요 꼭 뭐 한 1, 2분 시간 남겨가지고 발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입수, 고도화, 표출하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면요 실제로 짧은 시간 내에 지적인 힘이 아주 극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그 지력을 갖는 근본적인 원리들, 지혜 위주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꼭 아이들 공부하는 데만 쓰여지는 것은 아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삶에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주부들도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독서하는 방법 다시 배워서 많은 지식을 통해서 실제로 내 내면 생활을 더 발전시켜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요. 아이들만 인생에 성공해서만 안 됩니다. 누구도 인생에 성공해야 돼요. 우리도 인생에 성공해야 돼요. 아이는 잘 키웠는데 나는 인생에 실패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잘 기릅시다.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내가 내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의 지적인 힘을 극대화해 보세요. 앞으로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뭐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것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더 발전시키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되면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되는가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대로 우리의 지력을 극대화해보는 한번 그런 계기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 많으셨고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혹시 질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제가 좀 질문 좀 듣고 그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들 논술 시험에 이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또 효과가 있는지요?
네, 시험에 확실히 관심이 많군요. 네. 논술고사를 요즘 이제 대학에서 보잖아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논술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시험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갖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표출하면은 그 사람은 지적 힘을 가진 거예요. 옛날에 과거제도 시험 보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옛날에는요. 뭐 식감 하나 주고서 글 잘 쓰면은 장원급제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표출하면요. 그건 지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논술 시험이라는 건요.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중요한 걸 미리미리 연습하지 않고요. 수능고사 끝나고 20일 시간 남았을 때 논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논술 쓰는 방법론만 배워서 한 거니까요. 그건 사실 논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논술은 이게 논술이에요. 잘 표출하는 게 논술이에요. 근데 잘 표출하려면요. 지식을 고도화시켜야 되고 지식을 잘 입수하면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야말로 진짜 논술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글을 잘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죠. 네. 다른 분 또 있으세요? 네. 박사님 강의하신 내용이요. 실제로 검증된 내용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죠. 제가 이제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모든 교육은요. 말과 이론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교육의 키는 뭐냐면요. 열매와 결과로 나타났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이런 그 교육을 하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게 아니고 또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교육학자가 아니에요. 전 제 일생을 과학자로 살아온 사람이고 하지만 이 교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 현장으로 뛰어들어간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에서 또 중고등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교육의 다른 현장에서 또 제가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몽골에서 제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해보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기서 얘기한 이 속해독서법이나 이런 거는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음에 이 훈련을 해가지고 효과 본 사람을 제가 같이 출연하려고 그래요. 많이 훈련한 애들은요. 보통 한 6개월에 3,000자, 4,000자 이렇게 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 줘서 이렇게 한번 분석해보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결과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시간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또 서로 훈련하는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저희들하고 이걸 만들어 가보도록 하십시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언어를 극복하는 것이 지혜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어 중에 특별히 제가 영어를 극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